안녕하세요, 나우코스 구독자 여러분, 나우코스 서포터즈 엄서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뷰티 고민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뷰티 솔루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한 이 뜨거운 저의 열기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바로 한번 두 번째 주제 만나볼까요? 두 번째 뷰티 솔루션 주제는 선케어 관련 주제입니다. 저희가 2시즌이나 앞서서 발빠르게 정보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선케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도 화장품 전문가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우코스 연구소 기초 신재영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케어는 자외선 차단이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 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요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선케어가 들어가 있는 이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일반 화장품은 누구나 쉽게 바를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바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반면에 기능성 화장품에는요. 피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발랐을 때 기대되는 효능들이 있고요. 그 효능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사서 바를 수 있는 것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효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 외품이라고 하나요? 그 의약 외품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두 기능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효능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의약 외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의약 외품은 식약처 의약품 쪽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제품이고요. 기능성 화장품은 아무래도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법을 다루는 곳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은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혹은 그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강하고요. 기능성 화장품이나 이제 화장품은 보습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되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한 치료를 목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성을 담은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리해서 팔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의약외품이었던 제품이 지금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는데요.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네. 여드름 치료제라고 하면 분명히 의약품으로 팔아야 되지만 여드름을 좀 예방하는 목적이나 그 여드름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끔 그 목적으로 하는 세안제로는 지금 기능성 화장품으로 팔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의약외품이었지만 좀 더 다양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지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이제 선케어를 꼭 발라야 된다는 사실은 많은 구독자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막상 구매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고 구매가 망설여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케어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자외선 차단을 하는 그 주 원료로 구분을 하자면 크게 무기 자외선 차단제와 유기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을 막아주는 양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햇빛을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기 자외선 차단제고요.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여러분들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2가지밖에 없거든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 이렇게 2가지 금속 산화물이 무기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자외선 외에도 가시광선도 반사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선크림 바르면 얼굴이 하얘져 라고 생각하는 성분이 이 2가지 성분이고요. 피부에 직접 햇빛이 닿지 않게 반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피부 자극에 대해서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가 있는데요. 유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피부에 발랐을 때 좀 투명하게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스킨케어 제품처럼 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외선을 화학적 반응으로 이제 그 자외선이 가진 에너지를 중화시켜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서 그런 어떤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소 피부에 열감이나 따가움, 자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발라도 전혀 아무것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선크림을 발랐을 때 눈이 시린다던가 바른 부위가 조금 따갑다든가 이런 거를 느끼시는 좀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유기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유기 자외선 차단제 안에서 눈시림을 유발하는 성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눈시름을 일으키는 성분은 주로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 자체와 그 성분을 녹여주는 극성 오일들이 보통 그런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극성 오일 같은 경우에 피부의 친화성이 좀 더 좋을 수 있고 피부 침투력이 강해서 좀 더 그런 자외선 차단 성분이 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사람마다 그 눈시림이나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적으로 유의해서 그런 성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선케어 편을 준비하면서 연구원님께서 직접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정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혹시 선크림 구매하시기 전에 테스트 해보실 때 어디다 많이 발라보시나요? 저는 보통 손등에도 많이 테스트를 하는 편이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을 때는 볼이나 이마 쪽에 테스트를 해보고 항상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우리가 바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발랐을 때 트러블이 나진 않는지, 발랐을 때 따갑진 않은지, 빨갛게 부어오르진 않는지 이걸 가장 먼저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얼굴에 테스트 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얼굴에 발라서 이미 뭔가가 발생해 버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 얼굴과 비슷할 정도로 예민함을 가진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겨드랑이 안쪽이에요. 그래서 팔뚝의 안쪽 부분이 굉장히 얇고 거기가 얼굴과 비슷할 정도로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새로운 화장품을 살 때 내 얼굴에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은 살짝 덜어서 피부에 바르고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려 보시면은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뭔가가 올라온다거나 따갑거나 하시면은 그 화장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너무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곧 여름이 다가오고 여름엔 반팔티를 많이 입으시니까 여름에 굉장히 활용해보면 좋을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지속 시간도 높아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해주시면요. 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SPF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제의 지속 시간이 길다는 말인데요. 사실 자외선 차단제 지속 시간은 내가 활동하면서 지워지거나 이제 닦여 나갔을 때 그 지속 시간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 SPF 지수가 높을수록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임상 측정법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SPF 지수를 측정을 할 때는 아무 효능도 가지지 않은 제품을 바르고 SPF 지수를 가진 제품을 바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SPF 지수를 바르지 않은 데서 자외선을 쪼아주었을 때 15분 정도 후에 이제 빨갛게 염증이 올라왔다. 근데 바르지 않은 곳에서는 30분 뒤에 올라왔다. 그러면 시간을 2배를 버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SPF 지수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늘려줬으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구나가 아니라요. 이 SPF 지수를 가진 제품이 자외선 양을 반으로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SPF 지수가 나타내는 것은 자외선 차단 양을 나타내는 것이지 지속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을 측정할 때 지속 시간을 가지고 차단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SPF 지수를 가지고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해 주는지 이제 계산을 해보실 때는 역수를 취하시면 됩니다. 역수. 예.
그래서 SPF 지수가 1이면은 역수를 칠해도 1이잖아요. 네. 곱하기 100을 하면 100%죠. 네. 그러니까 자외선이 100% 내 피부에 닿는 겁니다. 아. SPF 지수가 2가 되면 역수를 취하면 2분의 1이잖아요. 네. 곱하기 100을 하면 50%입니다. 그래서 SPF 지수 2면은 자외선 차단율이 50%인 거예요. 그래서 SPF 지수가 50이 되면 역수를 취하면 50분의 1이죠. 네. 곱하기 100을 하면 2. 야, 2. 2. 이거죠? 맞죠? 2가 됩니다. 네, 2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네. 2%만 내 피부에 도달하니까 차단율이 98%가 되는 겁니다. 아, 그쵸.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 여러 번 덧발라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SPF 높은 선크림 한 번 바르기 대 SPF 지수 낮은 선크림을 여러 번 덧바르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자외선 차단에 효과가 좋은가요? 제품의 점도나 테스트를 다 해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SPF 30인 제품을 여러 번 덧바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선크림의 자외선 차단력은 바르는 두께에도 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슷한 차단력의 제품이라고 한다면 여러 번 덧발라서 두껍게 바르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저는 선케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메이크업 할 때도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동시에 발랐다면 자외선 차단 지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SPF 지수 50의 선크림을 발랐지만 그 위에 SPF 지수 35짜리 파운데이션을 발랐다면 50과 35 중에 어떤 제품이 저에게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제품이 되는 건가요? 50 더하기 30이니까 80으로 계산이 된다. 이거는 아닌데 네.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합계산은 아니게 될 겁니다. 합계산은 아니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 약간 여러 번 덧바른 효과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네요. 분명히 좋습니다. 아. 말로 환경 오염이 되고 있고 자외선이 강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 내 피부 노화를 지키는 길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을 받지 않는 피부와 그렇지 않은 피부를 비교해 보면 노화 속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귀찮아서 안 바르시더라도 선크림은 꼭 두껍게 정해진 분량대로 챙겨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건강하고 어린 피부 오랫동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선케어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저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새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무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메이크업 제형